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페다고지 김윤신의 신의 논술 교직접성 심층 면접 단기 특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수업 중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당황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느 놈이야? 이렇게 해서 아주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은 그래서 그 수업의 분위기가 험악하게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마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안전의 욕구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지식의 욕구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런 것에 대처를 잘 못하면은 그 수업은 절반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자신이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각각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말해보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즉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구상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되고, 이 면접은 그 논술과 똑같습니다.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키워드를 넣어서 말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이 너덜너덜한 말이 필요 없이 촌철살인처럼 아주 간결하면서도 이 아주 만족을 주는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막 지금 선생님도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몇 분 남았어요? 딱 돌아보고 어느 놈이야? 나와. 이렇게 하면은 그 분위기가 깨져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시계 보고 3분 남았다. 그것도 물론 한 방법이지만 왠지 좀 대처 능력이 없겠네요. 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답할 수 없다? 예, 이건 무슨 교과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어떤 가치 판단이 요하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꽤 수준이 높고 또 그래서 선생님이 잘 모르는 문제라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여러분 대처를 어떻게 하겠는지, 예, 여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수업에서 나왔지만은 어디에서 이게 출제됐느냐 그걸 빨리 정광석화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사와 학생 간에는 공감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공감적 이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일단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건 곡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은 교장과 교감,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른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이 선생님이 제대로 대처를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니 혹시 화장실이 급하면 3분 남았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바로 다음 시간이 교련이면요 막 복장 갖추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늦으면 막 기합을 받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체육이거나 교련이 있을 때는요 그 앞에 선생님이 빨리 안 끝내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디에 혹시 이 학과 이동을 가야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3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지금 다녀오렴. 또 다음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만이 공감하는 교사가 되고 이런 것을 소통, 이게 말이 통하는 교사가 된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또 이 문제는
자신이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A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국어 선생님한테 어떤 지금의 정치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사회 선생님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자가 알고 싶으면 이따 교무실로 와라. 그건 지금 수업 시간이니 수업과 직접 관련이 안 되니 따로 질문을 하렴.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순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공론할 수 없겠죠. 그것은 적절치 않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교과 외가 아니고 이제 교과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문제가 되겠죠. 이 교과 내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선생님이 그 문제는 잘 모르겠구나. 나중에 연구해 와서 가르치마.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솔직하다는 그 인상은 주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교사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실망시켜서야 어떻게 교권을 유지하겠나요?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까요? 자신도 없으면서 막 엉성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답이 틀렸는데 학생들이 아니라고 뭐 이걸 끝까지 우길까요? 이건 더 큰 문제이겠죠? 여러분, 대처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을 보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 학생 간의 대화에서는 말이 통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려면, 공감적 이해를 하려면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의 눈, 제3의 귀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다급한 나머지 조금 불손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용하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좀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의 이면에 있는 비언어적인 걸 읽어야 합니다. 예리한 관찰과 학생의 물음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원래 이 해석이란 것이 뭔가요? 이 해석이란 것은 숨어져 있는 어떤 뜻을 찾아낸다. 이게 원래 해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육사회학의 해석학, 교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헤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 즉 마음을 읽어서 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분 남았다. 이건 해독이 안 된 거예요. 대화가 안 된 겁니다. 이러면 분위기를 망치고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화장실이 급한 학생, 그냥 또 다음 시간이 급한 학생 불만을 가져와. 힘든 모양이거나 다 끝났다. 화장실이 급한가 보거나 급하면 다녀오고, 아니면 5분만 참으렴, 아니면 다음 시간이 급하니 앞으로 1분 후에 끝내주겠다. 이럴 때 해독을 잘해서 소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면접도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문제가 아니고 3문제, 4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3개 대제를 다뤄서 나는 이번 논술에 100% 적중을 다 했습니다. 신청 면접도 43개 하면 여러분 절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답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또 우리 2013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정한 교사가 되겠니? 공정한 교사가 되겠느냐? 공감하는 교사가 되겠느냐? 그때 공감적 이해도 똑같은 논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관련 문제로서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욕구의 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또 이 밑에가 생리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죠. 여기가 또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요. 그 다음에 지식 이해 욕구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욕구,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아브라함 마슬로우 이론에 기초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화장실이 그보다면, 이건 이제 생리적인 욕구 문제예요. 화장실이 그보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니 조금만 참으렴, 아니면 그냥 화장실에 다녀오렴. 이렇게 할 때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이 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따뜻하게 대해줄 때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자기가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교수학습 지도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심층면접인데, 우리가 교사론에서 공감하는 교사가 되겠느냐, 공정한 교사가 되겠느냐, 어떤 교사가 되겠느냐고 할 때, 저는 공감하는 교사, 공감적 이해를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답변도 이 마슬로우의 욕구 이계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과 이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부부간에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과 이 얘기를 할 때 공감하는 선생님이 신뢰가 가고, 또 공감한다는 것 말 자체가 나를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 밑에 빨려 들어가고, 그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생산적인 학습 환경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거 교과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 내용이면 간단히 답하든지 수업 후 개별적으로 질문하게 함으로써 이제 키워드가 이거네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라. 미숙한 교사는 학급 경영시 수업을 할 때 어떤 부적절한 문제를 놓고, 순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학생과 이렇게 실랑이를 벌면서 많은 다른 학생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학습권 침해죠. 그러니까 교과 내용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답하든지, 그건 지금 수업 중이니 조금 여기서 대답하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니 부적절한 문제이구나, 이따가 따로 나한테 수업 후에 오면 내가 친절하게 답해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존경의 욕구, 공감적인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수업 분위기를 아주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해도 수업 분위기를 업데이트가 시킬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내가 답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옛날에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통합교육을 하는데 국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국사 선생님인데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인천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를 개항을 했잖아요. 여기에 상권을 완전히 지배를 해서 환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의 알맹이를 싹 일본으로 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이거 설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평가절하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 관계를 국사 선생님이, 그리고 평가절하가 되면요 수출이 늘어버려요. 수입은 줄어버리고. 근데 이 관계를 제대로 국사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율이 올라가면 평가절상이 되고 그래서 수출이 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아이가 반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5분 동안 이런 실랑이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입시의 선생님이 EBS 그 방송 거기에 잠시 또 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교과 내용과 관련됐는데 잘 못 온다? 이때는 전체 학생에게 돌려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 자, 방금 좋은 질문이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학생이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학생의 말을 기화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학생도 교사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기본 지식이나 원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환율이란 게 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나 지식을 설명한 도중에 끝종이 올리면 다음 시간에 연구하도록 과제로 제시를 해주는 거. 좋다. 여러분이 이 방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한 아이가 없구나. 이것을 과제로 제시를 하겠다. 내일까지 제출하렴. 이렇게 한다거나.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요.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시간에 연구에 오기로 하고 다음 학습 과제를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되면은 왜 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해야 교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내가 이 분야는 모르겠다 이랬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교과 지식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과 지식도 여기에 있잖아.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교재 연구를 해서 권위를 지키는 것. 교과 지식도 뛰어나야 하지만요. 그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법. 뭐 요즘에 그래서 필스케이가 아주 유명하는데 이 교수법이 또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방금과 같이 학급 전체 공론화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거기에 바탕 지식을 설명해 준다거나 또는 학습과제로 내준다거나 그래야지 그걸 선생님이 모르는 것, 또 어설프게 설명함으로써 틀린 것은 권위가 깨져서 그 다음에 수업 지도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 생각을 해서 유사한 문제, 이 한 문제만 풀어도 4문제, 5문제를 풀 수 있도록 또 아브라함의 아까 마슬로의 욕구 이계론 이게 이제 논술도 추가 모집에도 나오고요. 또 이런 공감적 이해와 관련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